문제집 3권 정도는 풀어야 선행으로서의 최소한의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컨펌해 드립니다. 학생들의 수학 공부 지금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이 방법은 맞다 혹은 이 방법은 아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분은요, 중학생이 고등 선행을 나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네요. 사연을 간단히 보면 학생은 중3입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요, 개념으로는 개념 원리와 RPM을 하다가 중간에 내신을 쳐서 잠시 스톱을 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고등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공부 방법은 괜찮아요. 왜냐면 중3 되면 내신이 있으니까 잠시 쉬는 거 괜찮고요. 그럼 이제 그 내신이 끝나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 과정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기본 개념 원리와 RPM은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심화 과정에 대한 문제집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치동에서는 주로 좋아하는 문제집이 수학의 정석이에요. 뭐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이 있는데 대부분 심화 때는 실력 정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 정석을 해보거나 안 되면 기본 정석을 풀어도 된다. 그 뒤에는 센을 풀기도 합니다. 센이 문제가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품 같은 거를 푸는 게 이제 선행을 할 때 주로 하는 거고요. 막상 고등학생이 되면 뭐 고쟁이를 풀거나 블랙 라벨을 풀거나 이렇게 그 라인업을 늘리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선행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이 정도 문제집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공통수학 1에서 이 정도 문제집을 다 푼다라고 생각하면 이 똑같은 세팅으로 공통수학 2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집에서 천천히 선행을 나가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은 컨펌 괜찮고요. 다만 이제 심화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지금 문제집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집들은 어떤 순서에 맞춰서 푸는 게 좋을까요? 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수학 선행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3권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건 개념 유형이랑 센이랑 일품인 것 같아요. 나이 현행 상관없이 3권을 다 풀어야 되나, 아니면 기본 과정만 하고 현행 때 센스랑 일품,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풀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을 컨펌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이 3권을 한 번에 풀어라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연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 과정은 지금 하고 심화 과정은 나중에 현행 때 하고 싶다라는 말은 실은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과정을 배울 때 심화를 안 배우면 그 다음 과정의 기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울 때 2회독해서 기본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심화 한 번, 2회독해서 문제집 3권 정도는 풀어야 선행으로서의 최소한의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3개의 문제집은 풀 때 한 번에 같이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때는요,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이 있어요. 그 A급 수학과 블랙라벨과 최상위 수학을 풀건가, 혹은 그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내신을 향한 프린트물과 더 심화 문제집을 현행 때 푸는 것으로 목표를 한다면 선행도 잘하고 내신도 잘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은요, 중학교 수학의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게 중등 2, 센 B에서는 거의 다 맞는데 일품 고난도 문제에서 50%만 맞거든요.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은 센 B를 잘 맞는다는 건 기본 과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과 심화를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게 센 C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센스에 대한 점수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엔 완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완성도가 높지 않아야 일품 수학의 고난도가 센스랑 비슷하거나 센스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센을 다 푼 게 아니라 비슷템만 풀거나 아니면 센 B가 모여있는 센 B 문제집을 풀었다는 거라서,
저의 의견은 이 학생이 그 과정을 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심화가 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 심화 문제집까지 한번 돌아보고 최고 수준까지도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심화 문제집을 풀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심화 문제집 풀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의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어야 내가 실력이 나오겠구나라고 그 학생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게 점수를 떠나서 실제로 그 정도의 최고 수준 문제 심화를 경험해 봐야 나는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심화 수학을 경험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너무 세면 학생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은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품의 최고 수준까지 잘 못 맞더라도 끝까지 경험은 해봐야 된다라고 컨펌해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컨펌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중학교 수학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사연을 보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고요. 실력 정석이 2차 방정식이면 한 반절 이상까지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3 A급을 풀면 정답률이 90% 이상인데 이상하게도 절대 강자 최상이라는 문제집을 풀면 잘 못 풀고 꾸역꾸역 정답률이 7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중등을 그만하고 그냥 고등 선행을 나갈까 아니면 절대 강자라는 문제집이 완성도가 높을 때까지 풀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 질문에는 답변이 명확합니다. 이것은 고등 과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게 수학의 정석을 풀 때 기본 정석을 풀지 않고 실력 정석을 먼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대단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2차 방정식이면 이게 많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A급을 풀었는데 만약에 9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중학교 수학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절대 강자 최상위는 실은 제가 수업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모르지만 A급 수학이 90% 정도 나왔으면 이 학생은 어느 누구도 중학교 수학의 완성도가 낮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니까 나머지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통수학 1을 다 배우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워낙 잘하는 학생이니 그 다음 진도인 공통수학 2를 배워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 중학교 수학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눈이 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A급 수학 90%면 충분하다. 중학교 수학 그만하고 고등학교 수학에 집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컨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컨펌을 해주는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